오늘의 주제는 체코 여행 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 유럽 여행할 때 주의사항은 소매치기죠. 그쵸. 심지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도 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맞아. 이게 일반적인 유럽의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체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쪽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동유럽을 가면 생각보다 소매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체코도 소매치기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됐던 이유가 경찰이 그렇게 많아요. 수시로 경찰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 네. 그런데 그 경찰이 관광객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과할 수도 있지만 삥을 뜯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수입원이군요. 그런 듯합니다. 저는 로드트립을 하니까 이제 차를 몰고 다니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경찰이랑 부딪힐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시내에서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지난 경험이 있어서 조심을 좀 했어요. 네. 지난 경험이 뭐냐 하면 딸아이랑 체코를 여행을 갔는데 그 숙소에서 분명히 집 앞에 주차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믿고 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프라하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미리 주차권을 구입을 하면 파란 선으로 돼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이거라도 미리 알려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공간도 없고 당시에는 번역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래도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는데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만약 이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외곽에다 주차를 하고 차를 몰고 들어와서 주차를 한 다음에 놀러 다니고 이런 형태로 했었을 거예요. 그게 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니까. 근데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겠죠? 가는데 이 유럽 도시들이 그렇지만 길이 좁고 표시판이 특히 밤이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천천히 진입을 했지만 주차장을 마침 놓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한 10m 좀 갔나? 불쑥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경찰이 나타나더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주차장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잘못했으니까 딱지를 띄어야 된다. 제 삥 뜯는다고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0유로인가를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은 치면 거의 3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가려는 주차장이 저긴데 지도상에서 보여준 거죠. 네.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랬더니 뒤로 10m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독일 경찰을 만났을 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내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약간 이거 봐라? 진입 금지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공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일시적으로 바꿨던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삥을 뜯으려고 덤비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체코 경험을 살려서. 네. 그런데 묻더라고요. 여기 레지던트냐고. 이곳에 사는 사람이냐고. 아니다. 난 여행객이다 하면서 국제면허증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독일 경찰이 표지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근데 동료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갔다가 와서 보내주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을 그러면은 융통성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더라. 오히려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 경찰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또 사건이 있었던 게 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에 몇 번이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숙소를 잡은 게 아주 시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가기엔 살짝 멀어서 트램을 타고 들어갔다가 트램을 타고 나오기로 해서 트램 티켓을 2개를 끊었어요. 저희 딸도 2개, 저도 2개. 갈 때 하나를 쓰는 거죠. 네. 근데 타자마자 체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티켓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시간을 찍었겠죠. 뭐 30분 내인가 1시간 내에 계속 쓸 수 있는 티켓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올라타더니 티켓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딴 사람들은 뭐 한 달권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쭉 하다 저희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저희 티켓을 보는데 제 티켓은 제가 운 좋게 똑바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제대로 찍혀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는 티켓을 뒤집어서 넣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음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잘 안 보이게 찍힌 거예요. 불법 승차라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됐죠. 참고로 저는 전투 영어만 되는 사람이고 저희 딸아이는 영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막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티켓이 2개가 있는데 그랬을 리가 있느냐. 우린 찍었는데 반대로 찍힌 거다. 지금이야 찍어도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마이 동풍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프라하 성 앞에서 일단 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을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그 앞에서 한 15분, 20분을 영어 배틀을 했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체코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찰 국가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소매치기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공무원이다.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밤에 야경을 보러 나갔다가 다리 위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잖아요. 난간에 기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름에. 난간을 보호하고 있는 수호자들이 있어요. 거미입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 나가실 때는 거미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깨끗하진 않아요. 거미를 그냥 두는 게 그 나라의 관습인가요? 거미가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프라하 여행을 하실 때는 어떤 공무원들 좀 조심하시고 거미 조심하시면 그리고 주로 밤에 나가셔라. 그러면 훨씬 더 예쁜 야경을 볼 수 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